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램의 27번째 시간으로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이후로 프로퍼티나 인덱스는 C#의 특징적인 기능이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어트리뷰트인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C# 언어에 대한 소개는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윈폼에 대해서 들어가죠. 자, 이번 시간 어트리뷰트 기능은 근데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사용하기와 다음은 내장 어트리뷰트로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어트리뷰트들을 어떤 종류인지 살펴보고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DL 인포트 어트리뷰트, 트랜지션 어트리뷰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강의 도중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트리뷰트란 실행 환경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언적인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있어서 어떤 정보들은 실행 환경에게 전달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 전부 다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언적인 명령으로서 실행 환경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들은 각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클래스, 멤버, 그리고 인자 리스트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되고 이것은 곧 어셈블리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어셈블리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를 정의하실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은 이번 시간에 다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NE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장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트리뷰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너럴 어트리뷰트와 트랜잭션 어트리뷰트입니다. 먼저 제너럴 어트리뷰트를 살펴보면 제너럴 어트리뷰트는 컨디셔널과 DLL 임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인터퍼레티빌리티 어트리뷰트는 기존의 콤 환경과 연동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있고 다음은 또 사실 이 트랜잭션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트랜잭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 핸들링 어트리뷰트들은 대부분 컴플러스 이제 아마 이름이 바뀔 것인데 .NE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어트리뷰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NET과 관련이 있는 어트리뷰트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제너럴과 트랜잭션 쪽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사용법은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같이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는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문자열에 따라서 메소드 호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 요 기능은 지금 보시면 자, 볼까요? my method라는 자, 구성요소,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method라는 구성요소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추가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엘리먼트, 즉 구성요소에게 어트리뷰트를 기술하실 때는 이와 같이 그 구성요소 앞에 각가로를 하고 이렇게 이름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트리뷰트 사용하기입니다. 아직 어트리뷰트들이 뭔지 잘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실제적인 데모는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고요. 먼저 어트리뷰트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가로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먼트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어트리뷰트가 해당하는 엘리먼트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어트리뷰트하고 가로 열고
인자 리스트가 이렇게 사실 들어가는데요.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지셔널 패러미터라고 해서 위치로 인자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 패러미터라고 해서 이름하고 이퀄하고 값을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콤마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리스트를 마치 함수 호출처럼 인자 리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계의 어트리뷰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하나를 올렸는데 위에 각가로를 하나 더 붙여서 또 다른 어트리뷰트를 기술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인자 리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쉼표를 찍고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가 적용될 구성 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밑에 보시는 코드는 어셈블리에게 적용할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어셈블리라는 엘리먼트에게 적용할 어트리뷰트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어셈블리는 특별히 엘리먼트 위에 쓸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문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행 파일 자체를 뜻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어셈블리라고 해서 어디에 적용될 것이라는 걸 명시하고 난 다음에 콜론하고 어셈블리 어트리뷰트 내용을 기술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제너럴 어트리뷰트는 컨디셔널과 DLL 임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콤 인터오퍼레이티빌리티 어트리뷰트는 기존의 콤 환경과의 상호 연동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어트리뷰트들입니다. 자, 요것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잭션 핸들링을 위한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어트리뷰트가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 핸들링 어트리뷰트 외에도 단넷에서는 콤 플러스 환경, 그러니까 기존의 콤 플러스 환경, 단넷에서는 아마 단넷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될 텐데, 단넷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콤 플러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디자이너 컴포넌트 빌딩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자, 요 어트리뷰트들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단넷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트리뷰트가 제너럴 어트리뷰트와 트랜잭션 어트리뷰트, 그리고 콤 인터오퍼레이티빌리티 어트리뷰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는 먼저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자,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문자에 따라 메소드 호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는 예인데, 역시 각가로를 하고요. 자, 가로 안에 뭘 썼습니까? 자, 인자를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인자를 적어주었습니다. 자, 이 어트리뷰트가 붙는 엘리먼트는 뭡니까? 바로 밑에 엘리먼트를 기술하죠. 자, 바로 메소드네요. 메소드. my method라는 메소드에 이렇게 어트리뷰트, 이 엘리먼트에 적용할 어트리뷰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정한 문자에 대해서 메소드 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디버깅이라는 문자열이 정의되면, 자, 디버깅이라는 문자열이 정의되면 my metho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밑에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데모를 살펴볼까요? 컨디셔널 어트리뷰트가 사용될 수 있는 메소드는 모든 메소드에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환값은 반드시 void형이어야만 하며 오버라이드로 선언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메소드는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에 대한 데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것은 debug prin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컨디셔널하고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디버깅이라는 문자열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정의를 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먼트로서는 디버거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디버그 프린터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아까 PPT 자료에서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문자열에 따라서 호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뜻은 디버깅이란 문자열이 나오면 디버그 프린트를 호출해라는 뜻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디버깅이란 문자열 자체를 여러분들은 정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디버그 프린트로서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했고 이 내부에는 콘솔.write라인에서 문자를 출력하는 것이 있지만 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디버깅이라는 문자를 프로그래머에게 추가하느냐? 바로 샵 define에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샵 define는 뭐냐면 이 문자열을 정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C++는 다르게 이 샵 define문은 반드시 프로그램이 나오기 맨 처음에 그 전에 나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나오기, 실제 텍스트가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샵 define debugg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컴파일하고 나면 이와 같이 이제 debugging now라고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상의 샵 define으로 텍스트를 고치지 않고도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솔루션 익스플로러의 프로젝트 프로퍼티에서요 여러분들이 자 컨피규레이션 프로퍼티 빌드 쪽에 뭐가 있냐면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 콘스탄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디버깅이라고 동일한 문장을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열들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에 인자를 입력하면 역시 다음과 같이 디버깅 now라고 찍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컴파일러라는 기능과 이 조건부 컴파일러라는 기능과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는 다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ILDASM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ILDASM을 호출해서 여기 어셈블리로 앞서 방금 짰던 샘플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디버깅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금 컴파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을 보시면 디버거 프린트도 물론 있고요. 메인 함수에 보시면 이와 같이 디버거 프린트를 호출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까 이 컨디셔널 어트리뷰터가 요구하는 디버깅이라는 문자를 정의하지 않고 만약에 컴파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했고요. 이렇게 컴파일된 것을 다시 한번 더 ILDASM에서 호출을 해보면 이때는 디버그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있지만 실제 메인 메소드에는 그것을 호출해라는 문장이 빠져버렸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클래스의 정의는 이때 사용자의 문자열에 따라서 이 호출을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건부 컴파일이란 어떤 것인가? 조건부 컴파일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컴파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만약에 자, 앞에 샵을 붙이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GCR라고 그러죠. 샵 define, 샵 if GCR라고 합니다. 만약에 디버깅이 정의되어 있다면 and if까지 컴파일 해라 라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어떻게 되냐, 디버깅이라는 문자열이 정의되어 있으면 요 안을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GCR을 if GCR와 and if GCR을 사용해서 조건부 컴파일을 이용할 경우, 자, 이것은
컨디셔널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조건부 컴파일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자, 이와 같이 아예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호출하는 문장이 있죠. 자, 그런데 디버깅이라는 문자열이 정의되어 있을 때만 요만큼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컴파일을 합니다. 자, 아까 조건부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때는 일단 컴파일을 했고 호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조건부 컴파일을 하면 아예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샵 디파인 디버깅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고 물론 호출도 되게 됩니다. 자, 조건부 컴파일과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차이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자, 이 어트리뷰트가 의미하는 바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컨디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자, 어떤 클래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컨디셔널이라고 찍었는데 컨디셔널 클래스가 바로 나왔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트리뷰트로 작성한 내용이 바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코드상에서 컨디셔널이라고 이렇게 한 줄을 적어주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클래스형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 객체를 생성하는 문장이 바로 아까 그 어트리뷰트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요 C는 대문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자, 요거 문장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거형, 자, 컨디셔널 어트리뷰트형, 객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인데, 그렇다면 이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바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의 뭡니까? 자, 생성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자열 하나를 봤죠, 지금. 맞습니까? 자, 문자열 하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 코드에서 이와 같이 문자열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객체가 생기는데 바로 이 디버깅이라는 문자열이 아까 보신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생성자의 string 인자로 값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DLL import attribut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L import attribute는 기존에 단넷 이전에 unmanaged 코드, 그러니까 C 스타일의 함수, DLL 파일 안에 들어있는 C 형태의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DLL import attribute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unmanaged 코드를, 그래서 unmanaged 코드를 호출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DLL import attribute를 이용해서 외부 함수를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LL import, 자, 각가로 열고 DLL import attribute를 기술했고, 가로 열고, 자, 이 객체를 생성하는데 초기 인자를 주는 것이죠. 보시면, my DLL.DLL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DLL import attribute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생성자가 이런 문자열을 하나 받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콤마, 자, 이걸 positioned, 자, 위치에 의한 인자라고 하죠. 콤마, 자, 아까 어트리뷰트 사용하게 해보셨으면 named parameter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parameter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요 DLL import attribute에 대한 클래스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myDLL.DLL은 myFunction이라는 C 스타일 함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선언을 저는 같이 항상, 자, DLL import 쓰시면 반드시 자, DLL import 쓰시면 static이라고 앞에 붙여주시고요. 자, 다음에 함수 이름 적으시고 인자 리스트 적고 바로 콜론에서 body를 빼면 됩니다. 이 body는 어디 들어있죠? 바로 myDLL.DLL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해 놓고, 자,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myFunction은
myDLL.DLL에 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body를 찾아서 호출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myfunction.function이라는 이 함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그 runtime mydll.dll을 자, 요 정보를 통해서 mydll.dll에서 찾아서 필요한 형 변환이나 데이터 변환을 한 이후에 이것을 코드를 그대로 호출하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LL 임포트는 기존의 그 MFC나 기타 C로 작성한 DLL들을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 기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L 임포트 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쭉 내려보시면 DLL 임포트. 자, 앞쪽에 보시는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struct layout 같은 거 전부 다 어트리뷰트들이죠. 자, 이런 어트리뷰트는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는데 자, 여기 DLL 임포트가 있습니다. 자, 요런 메소드는 kernel32.dll in DLL 파일 안에 있고 다음에 extern static으로 되어 있고 역시 메소드의 body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메모리 매트 파일, 다음에 스레드 생성. 자, 물론 스레드는 단넷에서 스레드가 제공되지만 윈3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create thread라는 윈3이 API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unsafe 딱지 붙이고 들어간 이 내용은 거의 C++ 유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C샵을 외우시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포인트에 대한 학습을 다 하시는 이와 같이 시스템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스템 인포, 시스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알아내는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서 DLL 임포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은 C샵으로 어떻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내용 중에 DLL import attribute 클래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DLL import attribute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construct로 뭐가 예상되십니까? 문자열을 하나 받는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PPT 내용에서 보시면요. 여기 문자를 하나 받고 있죠. 자, 그러므로 자, 문자를 받고 있으므로 이 헬프에서도 문자를 하나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 내용 중에서 뭡니까? named parameter로 entry point를 값을 얼마 세팅한 부분이 있죠. 자, 이 entry point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자, construct도 이걸 받지 않죠, 지금. construct 문자를 하나 받으니까 요거만 받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뒤에 어트리뷰트를 기술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트리뷰트의 페르미트를 기술하실 때 여러분들이 네임드 페르미트로 방식으로 기술하실 때는 언제냐? 바로 여기 나오는 DLL 어트리뷰트 임포트 어트리뷰트 DLL 임포트 어트리뷰트 클래스의 멤버 중에서 바로 자, 요 멤버 중에 뭐가 있느냐? 이 멤버 중에 바로 엔트리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DLL import attribute 클래스의 멤버, 자, public 멤버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 그때 named position은 parameter를 자, named parameter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엔트리 포인트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DLL import attribute 클래스의 엔트리 포인트 멤버로 이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DLL import attribute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패러미터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바랍니다. 클래스고 constructor 생성자의 인자고 public 필드에 값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named parameter를 이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transaction attribute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ansaction attribute는 컴포넌트를
콤플러스, 즉 서버, 콤플러스 서버, 즉 단넷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인데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데모를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가까로 열고 트랜잭션이라고 적으면 트랜잭션 어트리뷰트란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인자 값이 들어갑니다. 이 인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트랜잭션 어트리뷰트 클래스의 생성자로 들어갈 것이고 트랜잭션 옵션 required는 열거형입니다. 열거형 값이 인자로 들어가게 돼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트랜잭션 어트리뷰트형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어트리뷰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아까 여러분 PPT에 보신 내용 것처럼 짜봤는데 클래스 이름만 조금 바뀌었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풀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위에는 트랜잭션 어트리뷰트를 올렸습니다. 물론 메인 함수에서는 이와 같이 어카운트형 객체를 만들어서 어카운트형 객체 멤버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어트리뷰트는 컴플러스 서버, 즉 단넷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기타 다음과 같은 어트리뷰트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이상의 다중 어트리뷰트가 어카운트라는 엘리먼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어트리뷰트 두 개가 클래스 어카운트 엘리먼트에 적용이 되는 두 개 이상 어트리뷰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시게 되면요,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Object pooling does not exist. Transaction does not exist.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처를 취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어트리뷰트는 트랜잭션 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생성하겠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겠죠. 자, 그래서 help를 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트랜잭션 어트리뷰트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요. 자,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microsoft.com services.dll에 있고 네임스페이스도 microsoft.com services죠. 자, DLL도 여기 있고 네임스페이스도 여기 있습니다. 자, DLL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시면 현재 렉처 22 어트리뷰트 트랜잭션 솔루션의 레퍼런스에는 microsoft.com 서비스 DLL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어트리뷰트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트랜잭션 어트리뷰트 클래스가 있는 DLL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네임스페이스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microsoft.com 서비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해 주시고 레퍼런스로 DLL도 참조를 해 주셔야만이 이제 컴파일이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자, 이 어트리뷰트들이 어떻게 컴플러스 서버와 관련이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약간 처음에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요. 이제 컴플러스 서버 관리자에서 여러분들이 요 어카운트 클래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렉처 22 어트리뷰트 트랜잭션이죠. 자, 컴플러스 서버 관리자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관리 도구에서 컴포넌트 서비스인데 한글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은 구성요소 서비스라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올리시면 컴포넌트 서비스에 자, 컴퓨터에서 마이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 컴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시면 여기 렉처 언더바 22 어트리뷰트 트랜잭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이미 올라와 있죠. 컴포넌트 하나를 보시면 바로 어카운트라는 자, 클래스까지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트랜잭션이나 오브젝트 풀링 어트리뷰트들은 모두 컴플러스에 자, 이러한 어카운트라는 컴포넌트를 등록할 때 과연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데요.
자, 컴포넌트 서비스의 어카운트 컴포넌트의 이 속성들을 보면 트랜잭션이 자, required라고 찍혀 있죠. 왜 required 찍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코드 상에서 보시면요. 트랜잭션 옵션 점 required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찍혀 있고요. 자, 오브젝트 풀링은 true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자, true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자, 보시면 오브젝트 풀링 enable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시겠죠? 바로 attribute를 갖고 그것을 제어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제가 PPT 맨 처음에서 attribute란 실행 환경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선언적인 태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 풀링이나 트랜잭션은 실행 환경에게 어떻게 이 어카운트, 이 엘리먼트, 자, 이 어트리뷰트가 적용되는 엘리먼트인 어카운트 클래스를 어떻게 등록시키는지를 지시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어트리뷰트 기능 같은 게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코드로 기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툴에서 직접 이렇게 메뉴를 열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라는 건 실행 환경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선언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내용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트리뷰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셨고 어트리뷰트 사용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트리뷰트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 패러미터, 포지션드 패러미터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군요. 다음은 내장 어트리뷰트, 다이내시스 제공하는 내장 어트리뷰트 중에서 컨디셔널, DL 임포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어트리뷰트를 정의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실행 환경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트리뷰트를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내용, 특히 클래스와의 관계 그리고 인자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